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의 권혜영 교수입니다. 네,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 오늘은 1월 2일인데요. 여러분들 2020년도 많이 힘드셨죠?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마무리했고 그 어느 해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가 잘 이겨냈고요. 2021년도에는 더욱 힘내셔서 희망이 가득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새해 아침에 존경하는 스승님으로부터 애국가 첫 소절 배경으로 등장하는 강원도 동해시 추암해변 촛대바위에서 바라본 2021년 1월 1일 새해 일출사진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고 현장에서 가까이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태양의 힘찬 기운을 듬뿍 받기를 바란다면서 새해 인사를 또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또 예쁜 사진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이서 보지 못하셨겠지만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좋은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사서 읽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만나본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역시 다시 읽어도 베스트셀러는 정말 다시 읽어도 감동의 그런 전율이 다시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주임은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호모 인턴스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 한 번 구기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괴로운 건 그때 겪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비굴함이라 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뷰그레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해놓고 옆에 그림하고 짧은 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읽으셨겠지만 갑질이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력한 을의 합작품이다 해놓고 뒤로 살짝 쳐다보는 여자의 오른쪽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너나 잘하세요 하고 시옷과 비읍을 써놨어요. 이거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뭐 제가 이거를 쭉 읽다 보니까
전체 페이지가 지금 페이지 쪽수 나와 있는 페이지만 290페이지인데요. 35페이지, 35쪽을 제가 접어서 밑줄을 그어 놨더라고요. 네. 내 것이 이제 앞부분이나 너무 뒤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럽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까. 가난하다 해도 삶에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세상에는 부끄러워야 할 부가 있듯이 떳떳한 가난이 있다. 네, 이런 글이 있네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은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별표를 좀 해놨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 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날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없는 친척에게, 웃으며 열받게 하는 빙글에 여기 써 있어요. 쌍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글의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뿐이다. 네. 31페이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소설가 김현경은 사람 풍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야 할 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봄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 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안을 충전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이 꿈꿨던 미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치킨 배달을 한다 해도, 공장에서 미싱을 한다 해도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시라. 하지만 누구의 삶도 모욕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네, 많이 와닿는 좋은 글입니다.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존중감이다. 이건 정신 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신을 신뢰하긴 어렵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존중하기도 어렵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믿고 존중할 내면 세계를 세우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지는 삶의 일련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EBS 다큐 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주어졌는데, 과제를 어려워하자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부모는 대신 해결해 주려 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자존감의 재료인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이 축적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경험과 탐색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익힌다는 말이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지,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지 자기 감각을 찾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들에 매몰되어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 온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정말 나의 직업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실패를 통해 길러낸 안목과 취향으로 내게 가장 좋은 한 가지를 찾아내자. 삶이란 결국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질 좋은 옷 한 벌을 찾는 일이다. 만약 당신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만큼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의미다. 네.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것. 늘 밝은 모습의 친한 친구가 있다. 나는 대학 시절 과제 쓰나미에도 회사의 철야 근무에도 그 친구가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다. 10년 넘게 본 친구로서 짐작하건대 친구는 너무 어두워서 그늘을 숨긴다기보다는 그늘의 면적이 남들보다 넓지 않은 것 같다. 체력도 좋고 마음도 건강하고 예민하지 않다. 다만 친구에겐 넘어서지 않고 넘어오게 하지 않는 개인의 영역이 있는 듯하다. 그건 비밀이 많다거나 음흉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개인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경계의 범위가 다를 뿐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남이야 라는, 당연히 남인데, 이런 말로 경계를 침범하는 관계에 익숙해졌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 친밀함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그늘을 낱낱이 확인하고 경계를 잃는 것만이 좋은 관계는 아니며 친구라는 이름으로 경계의 통행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설사 누군가의 경계가 너무 두텁다 해도 그걸 타인이 밖에서 깨고 말고 할 것은 아닐 뿐더러 개인의 사적 영역을 완전히 헤집는 관계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그렇게 좋은 관계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며 좋은 우정이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한편으론 안정감이 담보될 수 있는 거리에서 애정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모든 경계를 허물지 않을지라도 그녀는 내게 좋은 친구다. 네, 이런 글이 있네요. 상대가 불편해할지라도 때론 나의 요구를 이야기해야 되고 거절을 해야 되고 단호하게 깐깐하게 굴기도 해야 한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나 역시도 종종 고민을 한다. 상대에게 내가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아도 될 것인가? 나의 불편함의 크기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가? 그런데 만약 좋은 사람으로 남았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손해가 크다면 기꺼이 깐깐한 사람이 되는 편이 낫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게다가 내가 애써 지킬 만큼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의 요구와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나의 요구와 거절에 쉽게 빈정이 상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관계를 지키려고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타인의 몫을 넘보지는 않아야겠지만 자신의 몫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다. 미안하지만 우리의 1순위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다. 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욕심내지 말 것이라는 178페이지의 내용인데 많이 와닿는 좋은 내용이네요.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정의 종료는 누구의 삶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니 떠나간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도 남겨진 것에 겁먹지도 말자.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 지금의 나와 닮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자. 당신이 누군가가 필요하듯이 누군가도 당신을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이다. 그 질문의 대답으로 나는 그 사람이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진해야 할 진짜 그린라이트가 될 것이다. 사랑도 되면 한다쯤의 생각으로 안전거리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겁쟁이에게 사랑은 너무 과분하다.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아라.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일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은 그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닌 사과이고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필요한 건 타로 상담이 아닌 용기이며 외로운 그에게 필요한 건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닌 진실한 누군가이다. 삶의 경우의 수를 늘릴 것. 한 가지 패턴과 한 가지의 풍경으로 압축된 과거는 그저 한순간으로 지나갈 테다.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말에는 바다를 보러 가고 퇴근길에는 다른 길로 걸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까지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행해보자.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내가 되어보는 것.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구해야 한다. 죽는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존재에게 오늘은 꼭 이렇게 말하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나 자신을 응원할 것이다 라고. 맨 뒤에 보면은요, 이 책 맨 뒤에 밑줄에 적는 대로 살게 됩니다 해서 나는 뭐뭐로 살기로 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독자들이 적어서 함께 이제 책에 넣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는 높아지는 삶보다 깊어지는 삶으로 살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지레 겁먹지 않고 살기로 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겁은 안 먹을 거예요. 나는 나홀로 살기로 했다.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어서. 나는 평범하게 살기로 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쉬운 듯 하지만 어려운 거잖아요. 일부러 특별하게 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외롭게 살기로 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상처받아 나 자신을 괴롭게 할 바에는 외롭지만 화려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홀로 살기로 했다. 나는 갈수록 사랑이 어렵다. 사람을 만나기가 무섭다. 나는 여전히 철없는 어른이로 살기로 했다. 영원히 늙지 않고 온전히 빛날 수 있는 건 가장 순수했던 내 마음이었으면 해서. 나는 매일 글 쓰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작가를 꿈꾸며 343일째 글을 써오고 있어요. 나는 나무늘보로 살기로 했다. 조급해하지 않고 주변 신경 안 쓰고 나만의 속도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싸움닭으로 살기로 했다.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면 갑질당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에요. 나는 남의 편과 그만 살기로 했다. 내 편이 아닌 늘 남의 편인 남편. 오래 참았어요. 이제 그만 참을래요. 내 편을 들어도 살아줄까 말까인데 이젠 정말 안녕. 정말 남의 편으로 각자 살자. 나는 자유인으로 살기로 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투명인간으로 살기로 했다. 관심 좀 꺼주세요. 나는 뚝배기로 살기로 했다. 항상 끓어오르고 뜨겁거든. 여차하면 깨버리고. 나는 철부지로 살기로 했다. 30대가 되면서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어요. 철도 늦게 들고 유쾌하게 살려고요. 나는 학생으로 살기로 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삶의 신조입니다. 나는 단 하나뿐인 작가로 살기로 했다. 내 인생은 나만이 써나갈 수 있잖아요. 나는 행복으로 살기로 했다. 나는 항상 곁에 있어요. 나는 나만의 지도를 그리며 살기로 했다. 남이 그린 지도를 보며 따라가지 않겠어요. 길을 잃고 방황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나만의 지도를 그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네. 우리는 자기 자신 외에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다. 맨 뒷장에 책의 맨 뒷페이지에 이제 표지에 보면은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 것,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않을 것.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말 것.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 주눅들만큼 겸손하지 말 것.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필요하다면 버틸 것. 나다운 삶을 살 것. 진짜 나로 살기 위한 뜨거운 조언들, 어른이 처음인 당신을 위한 단단한 위로들 해서 네, 정말 멋진 베스트셀러 책답게 와닿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다시 한번 읽어도 네, 감동을 받는 것은 네, 처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새해 1월 1일 보내고 이제 두 번째 날인데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올해 더 많은 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1년 계획 세우고 생각하고 책 쓴 거 마무리 작업에 뭐 빠진 거 있는지 체크하고 이제 늦으면 3월 초, 빠르면 한 달쯤 뒤에 저도 제 책이 나오는데요.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제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은 사랑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책 읽고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 건강하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